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내 스마트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휴대전화의 기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 모델명도 확인할 수 있죠. 가끔 중고 거래를 해야 한다든지 내 휴대전화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확인할 경우에는 모델명이나 제품명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IMEI 번호죠. 요즘은 휴대전화를 중고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중고 거래를 하실 때 도난폰인지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IMEI 번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대폰은 이 IMEI 번호가 각각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만 아시면 도난폰, 분실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만 이용하시면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이버로 오신 다음 단말기 자급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www.imei.kr이라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분실 도난 무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IMEI 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게 되면 도난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래쪽에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IMEI 번호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다시 IMEI 사이트로 와서 IMEI 번호 부분에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 붙여넣기라고 나오죠. 붙여넣기 하신 다음 여기 있는 보안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회하기 합니다. 그러면 도난 분실 정보가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IMEI 번호로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태 정보라고 나오죠. 상태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초 통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계통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최초 통화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휴대폰 약정 기간 같은 것들 확인할 때도 최초 통화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때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내 스마트폰의 원 UI 버전 확인할 때는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시면 원 UI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 UI 버전을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해야 할 경우 뒤로 돌아갑니다. 설정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확인을 하시면 마지막 업데이트 확인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주시면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최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최근 업데이트 선택하시면 마지막으로 완료된 업데이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업데이트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도 내용 모두 보기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설명서들이 따라 나오지 않죠. 설명서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설명서가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시면 팁과 사용 설명서라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닷컴에 연결이 된 다음 시작하기를 눌러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샀을 때 자세하게 나오는 설명서 같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설명서고요. 그 다음 앱과 기능 알아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있는 줄세개 버튼을 눌러서 계정이라든지 알림창, 문자 입력, 전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화 눌러보면 전화 걸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화 거는지 전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락처 통화 기록 이용해서 전화를 건다든지 단축번호, 주변 장소 검색, 국제전화 여러 가지 전화 걸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용법과 설치한 앱 확인 및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단에 게임, 앱, 도서 세 가지 분류가 나오게 되죠. 게임을 선택하게 되면 게임만 나오게 되고요. 앱을 선택하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들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도서를 누르면 책들만 나오게 됩니다. 게임을 선택하게 되면 상단에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죠. 앱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화면은 추천이 나오게 되죠. 앱 중에서 구글에서 추천하는 앱들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 끝에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앱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시계, 화면, 게임, 교육, 데이트, 도구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류에 들어가셔서 앱을 검색한 다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계 화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앱들 중에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가 유료 앱들이죠. 만약 무료 앱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무료라고 입력하신 후에 검색 버튼 누르시게 되면 무료 앱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앱 전체에서 무료 앱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 평점 순으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4.0 이상, 4.5 이상을 선택해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앱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앱의 평점은 5점이 만점이죠. 5점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앱이라고 평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이 없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수가 없겠죠. 구글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정 관리를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 있는 계정 추가를 이용을 해서 구글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본인 구글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은 아래쪽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구글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우측 상단에 본인 계정 표시가 나오게 되죠. 본인 계정 프로필을 누르시게 되면 앱 및 기기 관리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해당 앱에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앱들은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에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쓰시는 앱들은 확인을 하시고 꼭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업데이트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모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전부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치된 앱을 제거하실 경우 보통은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려서 설치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려면 앱들마다 일일이 전부 삭제를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터치하시면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은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매번 앱들을 터치하고 기다리고 제거할 필요 없이 여기서 지울 앱들을 간단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왔습니다. 우측 상단 계정 프로필 누릅니다. 그 다음 결제 및 정기 결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끔 나도 모르게 구독한 앱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결제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결제 취소를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기 결제를 했을 경우 여기서 간단하게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 결제라고 있죠? 정기 결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제하고 있는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만료돼서 결제되지 않는 앱들이 있는데요. 구글 원은 지금도 활성화가 돼서 결제가 되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결제 수단과 결제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구독 취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앱 관리자에게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한 번씩 정기 결제 관리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결제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가끔 구독 취소를 여기서 했는데도 계속 결제가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가 일부러 결제 취소를 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계정 프로필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서 고객센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글에 문의를 해서 구독 취소를 했는데 계속 결제가 된다고 문의를 하셔야 되겠죠. 구독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객센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도서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전자책들을 여기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화면도 많이 커져서 스마트폰으로 책 보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이런 전자책들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 차지하지 않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무료 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도서 검색에 무료로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전자책 보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책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데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 기능인 전화기 앱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키패드와 최근 기록, 연락처 세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이 세 가지 메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용한 메뉴가 그 다음에 전화기 앱을 실행하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키패드를 이용하셨으면 그 다음에 전화기 앱을 다시 실행하면 키패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최근 기록에서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통화 내역 중에 연락처를 터치하고 우측으로 밀면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좌측으로 밀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메시지를 보내려면 홈 버튼 누르고 다시 메시지 앱 실행하시고 메시지 보내시고 통화하실 때는 다시 통화 앱 이용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전화기 앱 상에서 연락처를 터치하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서 통화나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한 연락처 옆에 보면 숫자가 나오게 되죠. 지금 세 번째 통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터치하시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I 표시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그 내역들을 전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거절한 통화라든지 수신한 통화, 부재중 전화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죠.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해당 연락처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스팸 번호로 신고할 수도 있고 전화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성 전화라든지 받기 싫은 전화들이 반복적으로 올 경우에는 연락처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들은 전부 차단이 되겠죠. 그 다음은 070 같은 곳에서 광고 전화가 오는 경우나 보험 권유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스팸 번호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인터넷진흥원에 광고 전화로 등록이 돼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해당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한 연락처 다시 터치하시고 I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편집 메뉴가 있죠. 편집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연락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ib교육.com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호칭이라든지
성, 중간 이름, 경칭 이런 것도 전부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모지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지금은 휴대전화 하나만 등록이 돼 있죠. 그 외에 다른 전화번호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집 전화번호라든지 회사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 다양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분류를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해줄 수가 있죠. 집이라든지 팩스, 대표전화 여러 가지로 등록을 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할 때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추가 플러스로 또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연락처에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있을 때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도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과 긴급 연락처 추가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항목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정보라든지 주소, 중요한 날, 관계, 메모,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 웹사이트 주소도 같이 입력을 해둘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소록이나 연락처를 따로 메모를 해두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전부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게 되면 연락처 파일로 저장해서 인터넷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다른 기기와 공유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연락처 앱을 따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기본 기능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스마트폰을 바꿔서 연락처를 옮겨야 된다거나 또는 연락처를 공유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 연락처를 이렇게 번호로 쓰지 않고 QR코드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QR코드라고 나오죠. 자, 이 QR코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대편이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바로 연락처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연락처를 전송해야 될 경우 연락처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시고 QR코드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하시면 상대편도 간편하게 연락처를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기 앱을 실행하면 전화 내용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메시지 앱을 실행하면 메시지 내용만 보이게 되는데요. 전화기 앱을 이용할 때 메시지 내역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메시지 기록 표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화 앱에서도 메시지 내역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메시지 앱을 실행하지 않으셔도 전화 앱 연락처에 메시지 표시가 있을 경우 해당 연락처를 선택만 하시면 아래쪽에 메시지 기능이 뜨게 되죠. 이 메시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신 차단 해제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갈게요. 그러면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는 차단을 할 수 있죠. 요즘은 전화가 오게 되면 상대편 번호가 전부 보이죠.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광고 전화가 많죠. 그럴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단 번호를 추가할 수가 있죠. 원치 않는 전화가 동일한 번호로 자주 올 경우 해당 번호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해당 번호는 차단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번호가 왔습니다. 자, 이것을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번호가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차단할 번호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어떤 번호를 입력할 때 이용할까요? 자, 보통 070, 080 같은 것들은 광고 전화가 많이 오죠. 자, 이런 경우 070 번호로 시작할 때 한 다음 플러스 해주시게 되면 070으로 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또는 같은 국번으로 바뀌어서 계속 오는 광고 전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국번을 추가를 해주시면 그 국번으로 오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원치 않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요즘 광고 전화들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단을 하다 보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만 귀찮더라도 이렇게 차단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나 피싱 전화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통화 녹음이 있죠.
요즘은 통화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한다거나 또는 통화한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해 놓으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전화 통화 중에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야 되면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통화 녹음에서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 통화하는 내용들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화한 내용들이 쌓이게 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 삭제를 이용을 하셔서 일정 기간이 지난 통화 녹음 파일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음한 통화를 터치하시면 통화 녹음된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내용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녹음된 게 없는데요. 녹음된 게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을 플레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배경이죠. 이것은 전화가 왔을 때 연락처나 상대편 번호를 직접 읽지 않아도 배경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죠. 자, 통화 배경 들어가셔서 상대편 사진이 있을 경우 상대편 사진을 띄워 놓는다거나 또는 배경화면에서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을 올려놓으시면 일일이 번호, 이름 이런 것들 읽지 않으셔도 화면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꼭 받아야 되는 중요한 연락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을 아예 지정을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전화 거절을 그냥 하게 되면 왠지 상대편한테 좀 미안하죠. 자, 그럴 때 거절 메시지를 이용하면 좀 더 상대편 기분 상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구는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주 이용하시는 문구가 있으시면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플러스 해두시면 그 문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여기에 메시지 보내기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눌러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라거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전화 통화는 끊기고요.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가게 되겠죠.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거절 메시지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전화가 왔는데 상단에 작은 창으로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작은 팝업, 미니 팝업, 전체 화면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리한 화면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작은 화면이 불편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두시면 화면 전체로 수신 전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부가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전에 2G 핸드폰에서 이용하시던 통합 사서함과 동일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연결이라든지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월정액을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죠. 비용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통화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가 서비스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통화 설정이라고 있죠. 번호 없는 연락처 숨기기에 지금 체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전화가 있죠. 자, 보통 해외에서 전화 오는 경우는 잘 없죠. 업무상 해외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인이나 가족이 해외에 살 경우 외에는 국제 전화가 올 일이 잘 없는데요. 그럴 때 오는 국제 전화는 거의 90% 피싱 전화가 많겠죠. 자, 그런 거는 아예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신 차단 체크해 주시면 국제 전화로 오는 전화들은 전부 차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 전화 차단은 가끔 집안에서 아이들이 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국제 전화가 연결이 돼서 통화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잘못 연결돼서 통화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발신 전화 차단을 체크하시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필요하시면 다시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소리가 너무 쨍쨍하게 울려서 귀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통화 음질 설정에서 여기는 부드러운 소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귀에 부담이 덜 갑니다. 특히 장시간 통화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통화 음질 설정을 부드러운 소리로 바꿔놓고 이용하시면 귀의 피곤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쓰시는 부모님들은 통화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죠. 소리가 너무 증폭돼서 귀가 아플 정도로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청기 호환성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보청기에 맞도록 휴대전화 소리를 조절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락처죠. 자, 연락처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제 연락처 중에 보시면 샵이 붙어 있는 연락처가 있죠. 샵이 없는 연락처와 있는 연락처의 차이는 연락처 이름 앞에 샵을 넣게 되면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자동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에 연락처들이 수백 개씩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전화기 앱 연락처와 카카오톡 연락처가 동기화되어 있어서 필요 없는 연락처까지 전부 추가되는 바람에 카카오톡에 있는 연락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화기 앱 연락처 앞에 샵을 넣게 되면 카톡에 동기화되어 있더라도 해당 연락처는 자동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화기 앱에서 연락처를 이용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연락처에서 연락처 추가할 때는 상단에 플러스 누르시고요. 앞서 최근 통화에서 봤던 연락처 추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어떤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나 기기 변경 또는 알림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앱을 이용하면서 등록한 모든 계정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계정 및 백업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정 관리라고 나옵니다. 계정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계정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떤 앱과 어떤 기능에서 등록된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이 저는 지금 2개가 등록되어 있죠. 저는 구글 계정을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계정을 바꿔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등록된 계정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계정이 하나가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 삼성 계정이 또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 관리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어디서든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이 계정 관리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꼭 구글과 삼성에 연관되어 있는 계정이 아니더라도 내 스마트폰에서 한 번이라도 계정을 등록을 했으면 그 계정이 전부 여기에 뜨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또는 판매를 하거나 버리실 경우에 이런 계정들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고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냥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앱이나 사이트에서 내 기기에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계정 관리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해당 앱이나 기능에 가셔서 로그아웃을 하신 다음에 계정 관리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를 하게 되면 계정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거나 버리실 경우에는 일단 전부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여기서 계정 삭제를 이중으로 해 주셔야 안전하게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정 추가죠. 자, 계정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계정으로 등록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 계정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앱에서 검색하거나 뭔가 작업을 했을 경우 동일한 계정을 PC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작업을 이어서 하거나 검색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데이터 자동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기기를 혼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버린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초기화할 경우에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일단 삼성 계정부터 로그아웃을 하셔야 되겠죠. 삼성 계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면 로그아웃 버튼이 있죠. 삼성 계정은 이렇게 로그아웃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구글 계정 로그아웃이죠. 구글 크롬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정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기에 등록된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계정이 2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로그아웃하고 동기화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각 계정에서 전부 로그아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과 이 계정은 완전히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정을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 계정에 관련된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는 거죠. 계정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내 손을 떠나는 스마트폰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계정을 완전히 초기화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등록 계정 확인과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